인투TV 2019년 인천 핫클릭 결산. 제 옆에는 수돗물 전문, 환경 전문, 길병원 전문, 뭐 진행 전문, 아무튼 인천투데이의 그냥 대략 다 전문 우리 장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올해 인천시를 뜨겁게 달궜던 정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주제들. 네. 그중에 뭐 수돗물은 그나마 일단락 되긴 했는데 네. 수돗물 적수 사태, 그다음에 여전히 진행형인 길병원 그 갑질 논란과 노사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여전히 그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수도권 대체 메리트 문제와 같이 연동돼 있는 이제 군구별 전처리 시설 소각장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원 문제 다루겠습니다. 길병원은 2018년에도 뜨거웠던 주제였고 올 한 해도 여전했습니다. 그죠? 네네. 2019년은 어땠죠? 네, 2018년 이제 12월에 파업을 14일 동안 이제 노조에서 하면서 회사랑 이제 협상을 겨우 해가지고 이제 1월 1일 새벽에 이제 협상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도 노사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협의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다 보니까 노조랑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노조가 다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계속 병원 측에서 이제 합의됐던 사항을 계속 지키지 않는 부분과 그다음에 노조 탈퇴, 특히나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가장 크게 문제되게 하면서 지부장님이 단식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파업까지 또 임박했다가 또 이제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돼서 파업은 하지 않고 그냥 정리가 되는 듯 했었습니다. 정리가 되는 듯 했다가 지금은 그러면 어떤 국면이죠? 지부장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병원에서 크게, 그러니까 임금 인상 부분 정도를 이제 합의했던 사항을 지킨 거 이외에는 별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 없어서 특히나 조합원 탈퇴 그 공장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지부장님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병원 측이랑 좀 노조랑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섭 끝나고 나서 조정 합의를 통해서 교섭이 되긴 했고 합의를 작성하긴 했는데 합의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병원 측이랑?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임금은 뭐 지급을 하니까 지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52시간 문제도 일자리 창출하는 거 그리고 근무 시간 너무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게끔 해서 12시간으로 연장을 줄여서 52시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부서는 7월 달부터 당장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 부서 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병원 내에 52시간이 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도 합의도 여전히 고착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조합원들도 그때 강제적으로 탈퇴시키고 종용하고 이랬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도 오지도 않은 조합원들을 조합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부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합의 문구에 넣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고 탈퇴를 여전히 좀 종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들고 있고요. 그 합의를 병원 측이랑 노조랑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 임금 인상 외에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부는 지켜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약속을 졌던 거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거죠. 52시간 그리고 간호 인력 충원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인력 충원이 없이 또 업무량만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사업장에서 안전이 먼저일 텐데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렇고 현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더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저 인투데이 김갑봉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방송 진행자라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튼 병원을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분들이잖아요. 네. 네네. 우리 시민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길병원을 이용하시는 인천 시민분들,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긴 한데, 아마 파업 이후로 깨끗하고 투명한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인 거고, 좀 안전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간호받고 치료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병원이란 사업장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길병원이 인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텐데, 네, 2019년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수진 길병원 지부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사안은 진행 중이고 아마 2020년에도 아마 지금 지부장님 얘기를 들어오면 병원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시간이 없는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타결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수돗물 적수 사태가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됐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죠. 그죠? 대략 어떤 일이 있었고 좀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죠? 네, 5월 30일 날 이제 서구랑 강화 용종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천 정수장의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이제 그 관로에 있던 이물질 이 탈락을 하면서 붉은 물이었죠. 붉은 물. 그런 찌꺼기 같은 게 떠다니는 그런 물을 계속 공급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태가 3개월 넘게 계속 이어져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주민들은 그래서 수돗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생수를 사 먹거나 하면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병원에 가서 이제 피부병이나 복통 호소하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도 소송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보상은 보상대로 했고 보상 신청을 한 사람분들은 이제 시가 지급하는 보상을 이제 받는 거고. 그게 응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죠? 소송은 아직도 추가 소송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집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소송장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지금 8,000명은 안 되는데 7,000명이 넘는 걸로 그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태 이후 시가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엊그저께 해단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 이제 추진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노후관로죠. 노후관로를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관세척 사업을 실시한다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물 공급 전과정 감시랑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2021년까지 491억 원 예산 들여서 그 얘기가 주택에는 노후 관로를 개선하고 그 정수장에 고도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인 거네요. 그리고 중기 과제로는 이제 관로 내 부식성 지수를 관리를 하겠다. 여기 좀 중요하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수도 혁신위가 이제 마쳤으니까 이 혁신 과제를 잘 이행하는 게 내년도에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한데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매립지 문제와
같이 연동돼 있는 소각장 문제예요. 네, 대체 매립지는 사자 합의대로 하면은 이제 2020 몇 년이죠? 우리 2025년 그때쯤으로 포화 상태를 예상하고 있죠. 그때쯤이면 이제 대체 매립지 찾아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른바 서울시, 인천, 경기도 환경부에 이 대체 매립지 조성 이 합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난항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대체 매립지, 그러니까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소각장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지어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박남춘 시정부의 얘기는 지자체별로 군구별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이제 이게 뜨겁게 달궜는데 그러면 나눠서 매립지 대체 매립 조성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죠? 대체 매립지는 이제 그 사자 협의 통해서 이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이제 조성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가 올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2025년. 그래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했는데 그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거를 진행했는데 어떤 곳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공개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제 사자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인천시만의 그 자체적인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인천의 쓰레기는 우리가 인천에 처리할 테니 서울, 경기도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요 입장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 입장이라고 보고요. 정책이라고 보고. 그렇더라도 인천의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각장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청라에 소각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화하는 게 증설이지 않냐 그러면서 청라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계양구에도 좀 있어야 되는 그 뭐 그런 계획이 일부 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 소각장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용역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용역을 시작을 한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반적인 그런 자연환경 시설 관련 그러니까 자연환경 시설이 아니라 그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12월에 나옵니다. 내년 12월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이 소각장 현재 그 상황이라든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네요. 인천에 사실 이 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이런 그 이른바 환경 저해 시설, 기피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부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시 이렇게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9년 우리 저희 장호영 기자님도 그 전문 기자로 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어떤 전문 기자가 될 것인지 소감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2020년 제가 이제 취재했던 매립지나 소각장 문제나 아니면 길병원 문제나 수돗물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거 관련된 전문 기자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내년에 더 전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노동조합 문제 관련된 전문 기자로서 좀 더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문가 아닌가요? 노동조합 위원장이신데? 노동조합 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노동조합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좀 더 배우고 하겠습니다. 인천투데이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영도 따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